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히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상대의 말투가 유난히 차갑게 들리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참 묘해집니다. 화를 내자니 괜히 더 작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불편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대부분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화를 내면 상황이 더 커지기도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상대는 그 태도를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드러운 말이 가장 강한 힘을 가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깊은 지혜가 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퇴계 이황 역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태도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를 당하는 순간에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대신 한마디 말로 상대의 태도를 멈추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큰 소리도 아니고 공격적인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상대의 태도를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모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지혜는 하나씩 천천히 알아갈 때 더 깊이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한마디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순간 감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반응하면 상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오히려 그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시를 당할수록 더 차분하게 말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조용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상대의 태도를 바로 멈추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말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사람은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말이 무례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공자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을 다시 설명해 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무례한 말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지혜를 보여줍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상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고을에 매우 침착한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선비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나무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의 뜻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그 선비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이기는 사람보다 차분한 말로 상황을 바꾸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보다 침착한 사람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싸움을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태도를 분명하게 멈추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낮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각을 정답처럼 말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의 생각은 틀렸다는 듯이 말하거나 상대의 경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당황하게 됩니다. 반박을 해야 할지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는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대신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쉽게 말을 이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믿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학자가 다른 학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매우 단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선비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선비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대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자신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상대의 말에 무조건 맞추기만 하면 결국 가볍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은근히 사람을 깔보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싸움을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나는 쉽게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 말씀은 제게 존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무례하다는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볍게 던진 말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상대를 낮추는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그냥 넘기게 됩니다.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한 말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제게 존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차분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순간 멈추게 됩니다. 자신의 말이 무례하게 들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순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쉽게 무시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낮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어느 고을에 매우 침착한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선비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매우 불쾌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선비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저에게 존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그 사람은 그 선비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사람이 더 강하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보다 침착한 사람을 더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침착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태도가 더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계속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존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공격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더 이상 같은 태도를 쉽게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가장 강한 방법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을 떠올려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차분한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번째 말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어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존중을 받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가볍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고 소인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는 순간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차분하게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 훨씬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말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무례한 말을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은 제게 존중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례한 태도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말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화를 내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지키는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 퇴계 이황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싸워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태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그 사람을 가볍게 보지 않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대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무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지키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사람을 제압하는 가장 강한 방법은 큰 소리가 아니라 침착한 태도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보다 침착한 사람을 더 어렵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려 한다면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한마디 말만 떠올리셔도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상황을 바꾸고 상대의 태도를 멈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태도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결국 사람들의 존중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